간단히 3기 오기사에 가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신론이 총 5가지 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인연분, 두 번째 이부이분, 세 번째 해석분, 네 번째 수행신신분, 다섯 번째 권수이익분. 지난 시간에 인연분과 이별분을 살펴봤으니 오늘부터 기신론의 본문에 해당하는 해석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 이미 뜻을 세우는 부분을 설하였으니 다음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설하겠습니다. 해석하는 부분에 크게 3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3가지인가? 첫째는 바른 뜻을 드러내 보인 것이며, 둘째는 삿된 집착을 대치한 것이며, 셋째는 발심하여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분별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서 이 대승기신론에서 설하고자 하는 요지를 설해 보였습니다. 대승기신론의 제목 자체가 그죠?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논이니까 대승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가르침이에요. 거기서 첫 번째 구절이 어떻다? 대승의 법이란, 대승의 가르침에서 설하고자 하는 법이란 중생심이다. 대승의 모든 가르침이 가르쳐 보이는 건 바로 지금 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다. 이 마음의 진여적인 측면이 대승의 체를 드러내 보이며 이 마음의 생멸인연상이 대승의 상과 용을 보인다. 이 마음이 광대무변함으로 대라 이름하였으며 이 마음을 타고서 부처의 지로 이름으로 이 마음을 승이라 이름하여 이 마음을 대승이라 이름하였다라고 요지를 설해 보였어요. 그래서 눈발근이라면 정말 이 마음이 부처님과 더불어 다를 바가 없구나. 이 마음이 본래 생멸하지 아니하며 어떤 인연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 마음이라는 걸 한 번에 깨달아가지고 훅 걸림없는 삶을 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핵심적인 요지의 말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해석하는 부분이 크게 3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현시정의, 바른 뜻을 드러내 보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대치사집, 삿된 집착을 대치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 분별 발치도상, 발심하여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11페이지 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지?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분별한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그죠? 이 대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지 수긍이 되고 믿게 되니까 먼저 대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른 뜻을 잘 설해 보인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마치 흰 종이를 희다고 얘기했는데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빨간색 안경, 파란색 안경 끼고 있어가지고 그 가르침이 안 믿어지는 거니까 바른 가르침을 설해 보여도 의혹을 일으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기존의 잘못된 삿된 견해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의혹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삿된 집착을, 삿된 사견을 훅 내려놓도록 이끄는 가르침이 있고, 나아가서는 이런 대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고서 직접 수행을 할 때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점차 마치 지도를 보고서 길을 가다가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본인이 발심하여 도에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마음을 바라게 되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잘 설해 보인 부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현시 정의, 바른 뜻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일심법에 의하여 두 가지 문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 문인가? 첫째는 심진여문이며 둘째는 심생멸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은 각각 일체법을 다 포섭하니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문은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일심법, 한 마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 마음에 진여적인 측면이 있고 생멸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 지금 여기에 그새 여기에 물이 있어요. 이 물에는 이렇게 축축한 성질의 측면이 있고 지금은 출렁이는 물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죠? 이걸 있어요. 좋아. 지금 이 축축한 것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 축축한 걸 없애버리려면 비우면 버려버리면 당장에 마셔버리면 되나? 지금 이 손을 여기 있던 손을 훅 이러면 없어진 건가요? 여기 있던 손이 옮겨간 거지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죠? 여기 있던 물이 부어버리든 이 컵에만 없는 것이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지? 마셔버린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게 옮겨온 것인 거니까. 얼려버리면 이런 출렁이는 모습은 얼어가지고 꽁꽁 언 모습으로 되지만 얼려버리면 출렁이는 모습은 없고 꽁꽁 언 모습은 있지만 이 축축한 이게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죠? 이거 한 10분만 끓여버리면 여기 물이 확 다 사라져 버리는데? 끓여버리면 사라지지 않나요? 훅 끓여버렸더니 이게 수증기로 변해가지고 천장에 가가지고 이슬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얘는 0도 이하에서는 깡깡한 얼음에 깡깡 얼어있는 모습일 때를 얼음이라 이름하고 지금 이렇게 상온에서 출렁이는 모습일 때를 물이라 이름하고 끓여가지고 수증기로 훅 날아가는 모습을 수증기라 이름한 것일 뿐 온도에 따라서 모습은 달리하네요. 얘가 그죠? 하지만 꽁꽁 얼음의 모습일 때도 축축한 성질이고 출렁일 때도 성질이고 수증기가 되어서도 그 축축한 이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지? 그지? 이 물에 실제한 건 지금 축축한 이게 지금 이렇게 출렁이는 물의 모습으로 있는 거니까 끓여버리면 수증기로 모습은 바뀌지만 축축한 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축축한 이 습기가 진실한 것이며 얘는 얼음일 때도 물일 때도 수증기 모습일 때도 한결 같으니까 이렇게 축축한 성질의 측면을 진실하고 한결같다고 해서 물의 축축한 성질, 진실하고 한결같은 축축한 성질의 측면이 있고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이는 물의 모습은 온도에 따라서 100도 이상 되면 사라지고 수증기 모습이 나타나니까 모습은 온도에 따라서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생멸적인 모양의 측면이 있다. 물에 진실하고 한결같은 축축한 성질의 측면과 생멸하는 모양의 측면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성질과 지금 축축한 성질이 무의 모양으로 있으니까 지금 분명히 두 모습으로 말했지만 성질과 모양은 한 몸입니다. 그죠? 한 물에 두 측면이 있는 거야. 이건 비우고 한 마음에 진실하고 한결같은 진여적인 성질의 측면과 생멸하는 모양의 측면이 있다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물은 그죠?
물의 속성은 이렇게 축축하는 거야. 그죠? 마음의 속성은 어떤 거죠? 구수하다. 이렇게 아는,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아이고 덥다 하고 이렇게 아는, 이 아는 성질이 있으니까, 축축한 성질이 있으니까 물의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이 아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일단 마음의 속성을 이렇게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이렇게 아는 거. 지금 아는 거라고 말하는 게 뭘 표현하고 있는 말인지 알겠죠? 혹시나도 초심자 공부를 마음은 아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명문화 시켜가지고 알았다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물은 축축한 것입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물이라는 것이, 축축한 것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실제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죠? 마음은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아는, 그지? 이렇게 아는 게 이걸 마음이라고 이름해야 해. 그러면, 이렇게 아는 걸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아는 거. 목에 칼을 대면 왜 그러세요? 라고 위험한 줄 아네.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라고 안 해. 막 시끄러운 데 가면 시끄럽다라고 안 해. 이렇게 아는, 이렇게 아는 걸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팔 쪽이 떨어져 나가면 없어지나? 팔이 없다. 알아. 이게 그죠? 이게 이렇게 아는 게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다, 심심하다 하고 이렇게 작용해. 축축한 게 있으니까 물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온도 따라서 수증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호공에는 100도가 되어도 수증기가 안 생깁니다. 그죠? 물이 축축한 게 없으니까. 얘는 때려도 안 아파해. 아파해. 아야. 뭐가? 이게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아야는, 다가 시간 지나면 아야는 사라지지만 이건 안 사라지죠. 이제 안 아프다라고 아는. 그죠? 우리가 자주 살펴본 손과 손 모양. 실제하는 건 이거죠. 그죠? 근데 얘는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근데 아이씨 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잘 가 할 때는 모양이 나타나고, 칭찬할 때 최고네라고 모양이 나타나. 온갖 인연 따라 다양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죠? 하지만 그 모양은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모양이고, 그 모양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 그지? 이게 잠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실제한 거, 진실한 건 얘죠. 그죠? 얘는 어떤 인연에도 다양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도 한결같잖아. 그지? 얘가 진실한 것이면 얘는 한결같아. 온갖 인연에. 모양에 마음 두면, 이거랑 이거는 어떻게 같아요? 라고 말하겠지만, 허망한 모양에 마음 둔 사람은 온갖 차별성을 보겠지만, 실제한 걸 보는 사람은 평등한 줄 알아.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걸 알아. 그죠? 모양에 마음 둔 사람은 다른데? 근데 이것이 변하고 있는데? 라고 온갖 차별성과 변화를 보겠지만, 있던 게 지금은 사라졌고 없던 게 생겼네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를 본 무엇이 진실한지를 본 사람은 어떤 일도 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이게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허공에서는 주먹 모양이 생길 수가 없죠. 없는 데서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건 생길 수가 없고 있는 건 사라지질 않아요. 그지? 이에 따라 모양만 달라지고 있는 건 어떤 인연도 사라지지 않아. 이건 알겠어요. 그죠? 이건 알겠고 이건 알겠어. 지금 분명히 이게 없으면 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있으니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도 말하고 짜증나라고도 말하고 미안 내가 착각했어라고도 이렇게 좀 불안해 죽겠다 하기도 하고 살 것 같다라고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뭐가? 마음이라 이름 붙이면 안 되지. 여기에는 뭐가? 내가?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나타난 거지. 뭐가 이렇게 나타난 거야? 이게 나타난 거지. 이렇게 실제한 건 어디서 봐야 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데서 봐야 돼. 그죠? 늘 아까 성과 상은 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허망한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늘 이거라고. 분명히 그치? 그런데 우리는 늘 모양에만 마음 두고 살았어요. 답답해. 이제 답답하게 사라졌다.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고 여겨야. 주먹이 생긴 거야? 주먹이 사라진 거야? 실제를 바로 본 사람은 생긴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답답함이 생겼대. 지금은 사라졌네라고 여긴다고 해. 모양만 보고 사니까. 무엇이 답답해로 나타나는 거야? 이건 안 사라지고 한결 같이 있나? 답답함에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지고 있잖아. 이걸 실감해야 돼요. 이걸 실감하지. 이거는 늘 모양만 마음 두니까 이건 모양으로 확인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전혀 없다고 여기고 답답해가 나타났다고 여기고 이거는 몰라요. 이건 몰라. 이게 있는 건데 에이 뭐야 이라고 여기고 있어. 이것만 봐. 모양만 보고서 괜히 한 것처럼. 그래서 이 공부는 정말로 이 공부를 하면 정말 안심이 되는데 여기서 안심이란 이제 좀 안심하고 살겠다. 이제 좀 편안하다. 칼만 대도 왜 그러세요? 금방 불안해져 버리는 건 그런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는 건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칼 들이댈까 싶어가지고 불안해 늘 긴장하게 되는 거니까. 이 공부를 하면 정말로 안심할 수 있는 건 짜증나라고 하든 살 것 같다라 하든 전혀 다른 게 아니니까. 얘랑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 불안에 떨지 않고 이렇게 되려고만 애쓰지 않아요. 실체하는 건 늘 한 손이 인연 따라서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뿐 특별하게 이런다고 좋아진 게 아니고 나빠진 게 아니라는 걸 확연하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고 애쓰지도 않고 이렇게 될까 불안에 떨지도 아니해. 얘가 인연 따라 온갖 반응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늘 얘일 뿐이라는 게 실감이 되면 비로소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어떤 인연이든 한 마음이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라 전혀 다르지 않구나라는 게 실감이 되면 비로소
어떤 인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도 괜찮구나라는 게 여겨져가지고 훅 안심이 돼요. 이와 같이 한 마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여적인 측면과 이와 같이 그죠? 그죠? 진여적인 측면이 있고 생멸하는 모양의 측면이 있다. 답답해라는 모양은 훅 생겨났다가 지금은 사라져 버렸죠. 반갑다라는 모양은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이런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뭐가 내가 이렇게 또 물으면 뭐가 나타나는지 또 생각을 하죠. 그죠? 생각하면 꽝인데 평생 그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물으면 제가 지금 뭐가 나타나죠라고 이걸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무엇이 이렇게 나타났죠라고 물으면 뭐가 나타났죠라고 보는 게 지금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지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지금 제가 무엇이 나타나고 있죠가 답인데 질문이 아니라 답이야. 무엇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라고 지금 여실하게 답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질문이라 여겨져 가지고 뭐 나타나고 있지라고 또 생각이 빠져버려. 다들 그래, 그죠? 근데 그나마 내가 또 생각에 또 빠졌구나라고 알아차리면 된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이 이 두 문이 각각 일체법을 다 포섭한다. 지금 아까 축축한 측면이라는 성질의 측면이 얼음일 때도 축축함이고 물일 때 축축함이고 끓여가지고 기체일 때도 축축함이니까 그 축축한 성질의 측면이 일체 물을 다 포함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모양이다. 이에 따라 드러나는 얼음의 모양, 물의 모양, 수증기의 모양이 또 일체 물 상태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왜? 성상이 둘이 아니니까. 성품의 측면으로도 일체가 다 포섭이 되고 모양 측면 일체가 다 포섭이 된다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문은 서로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그냥 표준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기신노의 원문이고 지금 까만 글씨로 그죠? 제목은 원효 스님이 과목별로 갚아낸 겁니다. 주제별로 끊어가지고 소제목을 달아놓으신 겁니다. 자 보면 두 가지 문을 따로 구분하여 동과 정이 불일함을 드러내다. 그죠? 지금 먼저 본문상이 그죠? 진여의 측면과 생멸하는 측면을 따로 구분해서 진여적인 측면으로 마음을 조망을 하고 생멸하는 모양의 측면으로 마음을 조망해서 각각의 특성을 따로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그죠? 축축한 성질의 측면의 진실하고 한결같은 거니까. 생멸하는 생멸한 모양은 여전하다는 허망한 것이고 생멸하는 거니까 차별된 것이니까 분명히 성과 상이 확실히 다르네요. 그죠? 이 아는 성질의 측면은 이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진실한 건데 답답해라는 모양은 나타나다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없는 허망한 거니까 분명히 진여적인 측면과 생멸의 측면이 분명히 차별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구분해. 그리고 뒤에 가서는 다시금 두 가지 문이 둘이 아님을 내 측면으로 또 조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먼저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진여문만 살펴보겠습니다. 진여문, 진여의 뜻, 심진여란 일법계 대총상 법문의 체이니 이른바 심성은 불생불멸합니다. 일체 제법은 오직 망념에 의해 차별이 있으니 만일 심념을 여의면 일체 경계의 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 법은 본래부터 언설상을 여의었으며 명자상을 여의었으며 심연상을 여의었으니 일체 법은 필경에 평등하고 변함이 없으며 파괴할 수 없는 오직 일심이므로 진여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봅시다. 그죠? 이 마음의 진여적인 측면, 아까 마음의 진여적인 측면과 생멸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진여적인 측면으로 살펴만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진여적인 측면, 일법계, 대통상, 법문의 체인이
온 세상의 체이며 온갖 법문의 체이니 심성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한 그죠? 심성이라고 말한 게 지금 이렇게 아는 성질, 그지? 이렇게 아는 성질은 비 올 때도 있잖아요. 오, 비 오네. 눈 온다. 바람이 부네. 어떤 인연에도 사라지지 않잖아요. 어떤 인연이 태어나면 생겨난 게 아니잖아. 이거는 늘 있잖아. 이렇게 아는 성질은 늘 상주하여 생멸함이 없다. 온갖 차별상 답답해라는 거 인연 따라 마치 사실 실제한 건 얘인데 그죠? 인연 따라서 가위, 바위, 포라고 잠깐 나타난 모양의 이름 딱지를 붙입니다. 그죠? 그죠? 온갖 이름들은 잠깐 나타난 모양에 붙인 것이지 이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지? 모든 일체법은 다 이 허망한 모양으로 말미암아서 가위, 바위는 허망한 모양의 마음도 가지고 차별을 보는 것이지 모양만 여의면 이것과 전혀 차별되지 아니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게 아는 성질이 인연 따라서 온갖 다양한 답답해라 모양으로 나타나. 그럼 답답함이라 이름 붙여. 반갑다. 반가움이라 이름 붙여. 답답함이랑 반가움이랑 다르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보자기랑 주먹이랑 동시에 있을 수 있나요?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소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랑 내가 동시에 있을 수 있나요? 도레? 도레가 함께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왜 둘이 함께 있을 수 없죠? 한 손이니까. 근데 우리 기억은 가위, 바위, 포 세 가지가 있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실제는 한 손뿐인데 와 같이 답답함이랑 편안함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이니까. 근데 우리 손은 늘 지금 이 모양만 있는 거예요. 지금 모양만 있어요. 지금 모양만이 실제야. 지난 모양은 흔적도 없어요. 지난 모양은. 여기 가위가 어디 있고 바위가 어디 있어요. 보자기는 또 어디 있고. 지금 이 모양만 있는 거야. 그지? 실제는. 근데 우리는 아까 가위도 있고 바위도 있고 근데 기억이 온갖 만법을 실제시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지라 분명히 얘가 답답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지? 얘가 답답함으로 나타나고 얘가 반갑다로 나타나는 거야. 답답함이 어디 있고 반가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 있어. 지금의 인연은만 있는 거라고. 그지? 여기 주먹이 어디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 잠깐 나타났네. 잠깐 나타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지? 와 같이 그죠? 어쨌든 그죠? 모양에만 머물지 않으면 늘 같은 거야. 늘 같은 손이야. 모양 마음 드니까 주먹인데? 보자기인데? 라고 허망하게 차별을 두지만 모양이 허망한 줄만 알면 무엇이 실제한 것만 보면 늘 같은 거야. 차별되지 않아. 변화함이 없어. 어떤 의미에도 이건 사라지질 않아. 한 손이니까. 와 같이 마음은 그렇죠.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불안해 죽겠다라. 편안하다랑이 다르질 않아.
어떤 인연에도 변함이 없어요. 모양이 마음 두니까 끊임없이 변한다고만 여겨지지, 변하고 있는데라고 여겨지지, 모양이 마음 두니까. 모양에 머물지, 모양이 진실이 아닌 줄 알면 진실을 보면 평등하며 변함이 없으며 파괴할 수 없는 한 마음이니 이를 진실하고 한결같다 해서 진여라고 이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어서 일체 언설은 가명일 뿐 실체가 없으니 다만 망념에 따르는 것이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여라고 설하는 것도 상이 있지 않으니 이는 언설의 극치로서 언설을 인해 언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진여의 체는 버릴 것이 없으니 일치법이 다 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여의 체는 세울 것이 없으니 일체법이 다 같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알지니 일체법은 설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으므로 진여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일체 언설은 가명일 뿐 실체가 없으니 다만 망념을 따르는 것이라 얻을 수가 없다. 그죠? 모든 말은, 모든 이름은 임시로 잠깐 세우는 것이어서 그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없습니다. 그지? 여기 대한 바른 안목이 있어야 돼. 분명히 가위라는 건 잠깐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가위라고 이름한 겁니다. 그지? 그죠? 하지만 실제로 가위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잠깐 나타난 모양에 잠깐 임의로 붙인 이름일 뿐이지 거기에 대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허망한 모양을 따른 것이어서 실체가 없어요. 와, 같이 짜증나라고 이름 붙이지만 잠깐 짜증나라는 상태 때 이게 짜증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지 짜증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진실로. 진짜 편안하다. 이런 상태를 편안하면 이름 붙인 것이지 편안하면 할 만한 게 없어요. 진실로 이런 인연에 가위라 이름 붙였을 뿐 가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와 같이 온갖 인연 따라 나타난 잠시 나타난 마음 상태에 온갖 기쁨, 슬픔, 짜증, 원망 다양한 이름 붙이지만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없다는 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여라고 이름 붙인 것 또한 그 진여란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오직 절대로 이름에 의거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이름은 다 허망한 모양에 붙인 것이라서 허망한 모양만 알 수 있지. 이름에 의거하면 이 모양을 여인 진실은 절대로 이름에 의거해서는 개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뭔가 우린 내일 뭐 할까라 생각할 때 무엇을 활용했어요? 내일 무엇을 할까라는 개념을 의거하여 생각하잖아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념을 의거하는 것이고 개념은 허망한 모양에 의거하는 것인지라 생각으로는 절대로 진실에 개합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돌아가면 어긋난 거야. 그래서 개구죽차, 입열문 어긋난 거라고요. 평생 우리는 공부 어떻게 공부해봤어요? 늘 생각해서 바른 사유를 통해서 뭔가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느냐. 다 개념 노름이고 다 모양에 의거한 상 노름이지 이 진실한 공부가 아닙니다.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생각 노름인 것이지. 진여의 체는 버릴 것이 없다. 일체의 법이 다 진실하기 때문에 먼저 손의 체, 손 자체의 그죠? 손의 체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손 아닌 건 손 아닌 건 없애려고 해요. 손이 아닌 경우 손이죠. 어떤 모양도 다 손이라서 손이 아닌 건 좀 잡아 없애고 손만 남겨두려고 하는데 어떤 것도 다 손이니까 없앨 게 없네요. 그죠? 그죠? 마음 공부하느니까 내가 이제 이 허망한 망상은 확 없애버리고 오직 진실한 마음만을 확 남겨둬서 마음을 이제 깨우쳐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체가 성적인 같은 말이에요. 마음의 지금 진여의 체 측면에서 마음의 이 마음의 체의 측면에서 마음 아니면 없애버리고 마음만 남겨놓으려고 해. 아 짜증나. 마음이 아닌가요? 아 짜증나로 나타난 거잖아 얘가. 그지? 답답해도 불안해 죽겠다도 있으면 편안하다도 마음 아닌 게 없다고요. 그동안 우리는 어땠어? 번뇌가 있고 참 마음이 있다고 여겨가지고 번뇌는 빨리 떨쳐버리고 참 마음을 깨달아야겠다. 이상한 건 없애버리고 손을 깨달아야겠다고. 이게 손인데 이걸 없애버리고 손을 보려고 해. 미친 거지. 답답하면 빨리 떨쳐버리고 마음을 깨달으려고 해. 답답하면 빨리 좀 사라져버리고 난 마음 깨닫고 싶은데 답답함이 자꾸 느껴지지? 답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죠? 답답함이 여실하게 마음이 리얼하게 지금 날 깨달으라고 드러나고 있는데 답답하면 빨리 치워버리고 참 마음 깨닫고 싶다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 공부한다고 여긴다고요. 사견의 일부에서 공부를 하니까 애만 쓰지 되질 않아요. 모래를 아무리 쪄봐야 뜨거운 모래가 될 뿐 밥이 되지 않는 것처럼. 또한 참 진여의 체는 세울 것이 없으니 일체법이 다 같기 때문이다. 좋아. 이게 손입니다라고 할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손입니다. 뭐 하면 이건 손이 아닌가요? 이게 손이다라고 딱 세울 건 없습니다. 그죠? 손 아닌 게 없으니까. 어떤 걸 세워도 다 손이기 때문에 이게 손이다라고 딱 단정 지어서 세울 것은 없습니다. 그죠? 고요한 게 마음입니다라고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동치는 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편안한 겁니다. 불안한 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체는 세울 게 없습니다. 일체법이 다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게 마음의 체 측면은 일체가 다 진실하고 한결같기 때문에 이걸 진실하고 한결. 그래서 이건 없앨 것도 없고 취하여 세울 것도 없는 거라고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근데 그동안 마음 공부한다면서 어떻다? 좀 불안하지. 빨리 불안하면 또 확 떨쳐버리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상노름하는 것이지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애만 쓰지. 잠깐 편안해졌더니 금방 또 불안하면 사라져버리고 또 답답해졌네. 빨리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다시 편안해지게 만들어보자. 애만 쓰지. 애만. 내가 노력해서 부족한가 보다라고. 내가 정말 죽을 듯이 안 해서 그렇다라고만 여긴다고요. 잘못된 방향인지 모르고. 묻기를 이와 같은 뜻이라면 중생들이 어떻게 수순해야 될 수 있습니까? 답하기를 일체법은 비록 설하지만 능설과 가설이 있지 않으며 비록 생각하지만 능념과 간염이 있지 않음을 알면 이것을 진여에 수순한다고 이름하며 만일 생각을 여의면 진여에 든다고 이름합니다. 한글은 한글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한글인데. 좋아요. 일체법은 비록 설하지만 능설과 가설이 없다. 능설과 소설. 그렇죠? 지금 일체법. 일체가 다 일체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하고 말할 때 마하반야 바라밀다라고 말할 때 마하반야 바라밀다라고 말하는 자와 마하반야 바라밀다가 따로 있질 않아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하는 자가 마하반야 바라밀잖아요.
일체법은 능설과 소설이 있지 않다. 능히 설하는 자와 설에 지는 바가 따로 있지 않다. 마하반야 바라밀달.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달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능히 설하는 자가 있고 설에 지는 바가 따로 있다고 여겼잖아.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 하고 있는데 진여에 수순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분별하여 왜곡하고 있는 거라고. 일체법은 생각하지만 이도 능설, 능념과 소념이 없다. 불안해 죽겠다 할 때, 요즘 불안해 할 때, 불안해하는 자가 불안함이지. 불안하다 하는 게 불안한 자고. 불안함이라는 게 있고 불안함을 느끼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불안하지 인 것이지.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건만 우리는 어떻다? 능히 느끼는 자와 느껴지는 바가 따로 있다고 여긴다. 아니라고요. 지금 진여라고 이름한 마음이라고 이름한 얘가 이렇게 마하반야 바라밀다로 나타나지. 작용하여 나타나. 여기에 능설과 소설이 있지 아니하며 불안하다라고 나타난지 여기에 느끼는 자와 느낌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일체법을 온갖 이렇게 마하반야 바라밀다 할 때 염하는 자와 염하는 바가 따로 있지 않음을 알면 비로소 둘이 아닌 원래 주객이 나누어지지 않은 원래 한 마음인지라 주객이 따로 있지 아니하는 한 마음에 수순한 것이며 우리는 괜히 왜곡했습니다. 그죠? 둘이 아닌 거 둘로 나눠가지고 별개인 양 왜곡하여 착각했었어요. 근데 비로소 둘이 아닌 줄 알면 한 마음에 수순한 것이며 생각을 여의면 상념을 여의면 진여에 든다고 한다. 좋아. 지금 그죠? 그죠? 이게 지금 진여라고 진실하고 한계를 갖다고 말한 이게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마하반야 바라밀다로 작용하여 나타난 거였지. 여기에 염하는 자와 염하는 바가 따로 있지 않나요? 그죠? 이게 둘이 아닌 줄 알면 대상이 아닌 줄 알면 비로소 수순하는 것이에. 그죠? 이제 여기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마하반야 바람이 또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게 실감이 돼야 돼. 그럼 다음에는 마하반야 바라밀다라는 모양만 여의면 늘 얘가 모양만 달리 하는 거잖아. 얘가 모양만 달리 하는 거라고. 얘가 한 손이 모양만 얘가 마하반야 바라밀다로 이게 실감해야 되는 거야. 이거 실감해야 돼. 여기에 대한 감이 생기면 얘가 불안해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좋다라고 나타나는 것이라서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도 이거라는 게 실감이 되어서 비로소 안심한 삶이 실현이 됩니다. 좋아. 진여의 상. 진여는 언설에 의해 분별하여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 뜻인가? 첫째는 진여는 여실히 공안이 구경의 원성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진여는 여실히 불공안이 자체의 무루성공덕을 구족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걸, 그죠? 지금 마음에 이렇게 공적한데 이렇게 신령스럽게 아는 이 성질의 측면을 이것이 진실이고 한결 같은 거다. 이게 있으니까 답답해라는 모양이 잠깐 나타나 사라지는 허망한 모양이 생멸하는 것이지. 이게 이 진실하고 한결 같은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마음의 성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야. 근데 마음의 이런 성질은 마음은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아는 성질이 있는지라 온갖 만 가지 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마음은
공한데 공하지 않다. 먼저 마음은 공하다고 말한 것은 진여는 본래부터 일체 연법이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진여는 일체 법에 차별된 상을 여의었으니 허망한 신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알지니 진여자성은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며 유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무상이 아닌 것도 아니며 유무를 함께 갖춘 상도 아니며 일상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며 일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상이 아닌 것도 아니며 일리를 함께 갖춘 상도 아닙니다. 진여는 공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촌갈하여 설하건대 일체 중생이 망심이 있어서 생각마다 분별하여 모두 진여와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의거하여 진여는 공하다고 말하는 것이며 만일 망심을 여의면 실로 공하다고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봅시다. 그죠? 지금 마음이라고 이름을 빌려서 가리키는 바가 뭔지 알겠죠? 대충. 네? 그죠? 여기에는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아야어요도 가나다라도 없어요. 진실로 여기에는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얘는 모양이 없잖아요. 손은 둥글지도 넓적하지도 뾰족하지도 않아요. 물론 둥글게 넓적하게 뾰족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손은 모양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야. 뚜껑은 동그래. 그래서 네모나게 나타날 수가 없어. 정해져 있으니까. 모양이 있으니까. 마음 모양이 없으니까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이 마음은 모양을 여인지라 한 법도 없다. 진실로 마음에는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짜증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근데 공하다고 마음은 모양을 여인지라 그 모양에 해당하는 한 법도 있지 않다 라는 측면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마음은 공하다고 말을 한 것, 사실 이런 마음은 공하다, 공하지 않다라고 설명한 건 중생들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죠? 중생들은 늘 이건 실감하지 못하고 늘 드러나는 모양만 늘 실감하는 답답해 없어졌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지? 라고 늘 모양을 구하는 식으로 살아가지고 늘 이걸 쓰고 살건만 한순간도 이걸 실감한 상황한 적이 없어. 한순간도 이걸 떠난 적이 없건만 그래서 전혀 찾아야 될 필요가 없는 늘 함께하고 있는지라 한순간도 여해한 적이 없건만 한순간도 상응한 적이 없어. 늘 허망한 모양이 춥다. 온갖 모양에만 머물러서 모양에만 익숙해 있는지라 부득이 마음은 모양을 여인지라 한 물건도 없다. 마음은 본래 공하다. 라고 드러내 보인 겁니다. 이어서 마음은 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법의 체는 공하여 망념이 없음을 드러냈으니 그러므로 이 참마음은 항상하고 불변하며 정법이 원만히 갖추어졌으므로 진여는 불공하다고 이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취할 상이 있지는 않으니 생각의 여인 경계는 오직 증득해야만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앞에서 이미 진여는 공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죠? 마음은 공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마음은 모양이
모양을 여인지라 그 모양에 해당하는 한 법도 있지 않다. 정말로 여기 조금 관심을 가져서 여기에 조금 접근하면 여기는 한마디도 없네. 어떤 느낌도 없네. 마음은 본래 허공처럼 텅 비어 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조금 감이 생겨요. 이제 그 감은 딴 게 아니라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에 머물러서 모양에 애착하는 마음만 훅 쉬면 이게 또 모양이 나타나지만 모양의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가지고 비로소 한 물건도 없구나라는 게 실감이 좀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금 이제 이렇게 모양을 실체시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쉬워졌으니까 비로소 마음은 공하지 않다. 이건 진실하여. 늘 있잖아.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고 온갖 감정도 나타나는 거니까 이건 없지 않잖아요. 전혀 공하지 않잖아요. 실제한 거니까. 이게 진실하고 상주하여 온갖 인연이 감응하지만 조금도 변함이 없고 온갖 만법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알라야식 뒤에서 어떻게? 장식이라고. 온갖 창고식이라고. 온갖 게 다 갖춰져 있는. 답답해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온갖 게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 일치법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공하지 않다. 그러면 공하지 않은 마음은 어떤 거지라고 찾아야 될 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어쩌다 공한데 공하지 않다. 공하지 않은데 공해. 모양으로는 접근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생각을 여인, 상념을 모양을 여인 경계는 오직 직접 체득해야만 상응하지 절대로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알 수가 없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하는 것처럼 그죠? 마음 공부하는 일은 이 참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뭐 마실까 깊이 생각하면 안 된다. 백날 헤아려 봐야 참맛을 알 수가 없다. 차 마시면서 간이 막아놓을까라고 딴 생각해도 참맛을 실감하지 못한다. 어떻게 실감한다? 그냥 빈 마음으로 하면 절로 알아요. 내가 참맛을 봐야지라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빈 마음으로. 원래 마음 자체가 아는 것인지라. 마음이 본래 아는 것인지. 공부에 가장 방해되는 건 아까 뭐다? 내가 한다. 공부에 큰 힘이 되는 게 야! 내가 놀란 게 아니라 놀라니까 내가 놀랐다라고 여긴 거에 내가 놀라려고 해서 놀라는 게 아니잖아. 예! 하니까 그냥 훅 놀람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작용하여 놀라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잠드는 게 내가 잠들려고 하면 잠을 못 듭니다. 그죠? 근데 자연스럽게 훅 들잖아요. 깰 때 내가 깨나요? 그냥 깨는 것이지. 밥이 되면 시간 됐네. 배고파야지라고 해도 배고픈 거야? 배가 고픈 거야 그냥. 얘가 하는 거라고. 얘가.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 얘가 하는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 나라놈 이렇게 도둑놈이야. 지가 하는 게 아니면서 지가 하는 척. 내가 하고 있어. 내한테 힘을 실어줘. 내가 잘해줄게. 사기꾼이야 사기꾼. 오랜 세월 동안 요놈한테 힘을 주고 사는지라 아직까지 여실하게 요놈이 힘을 발휘하고 살아. 그래서 공부할 때도 내가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 공부 안 하는 거야. 요놈이 점차 헛건 줄 알아가지고 요놈이 어쨌다? 내가 집중해야지. 내가 봐야지. 내가 이 불안함을 떨쳐버려야지.
진실은 원래 둘이 아니래가지고 이것만 나라는 놈이 생기는 순간 이게 둘인 것처럼 착각되는 거야. 내가 반야심가하고 있는데,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데 착각인 줄 알아야 된다. 나라는 놈이 났으면 났을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공부랑 어그러진 거야. 진실에 개합하지 않고, 진실 수순하지 않고 진실을 등지고 왜곡해서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전도되었다고 말하는 거야. 있는 건 없는 줄 알고, 없는 걸 있는 줄 아는. 그래서 공부는 어떤 조작함도 없이 생각에 의거하면 헛것에 놀아나는 거야. 개념은 진실이 아니에요. 개념에 의거한 생각에 의거하면 헛노름하는 것이 진실에 개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나 생각은 의거하지 않고 그냥 실제하는, 참맛을 아는데 생각이 개입되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면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늘 생각으로 궁리하고 막 생각으로만 살려던 습관이, 생각은 끝이고 삶을 온전히 이렇게 보고 듣는 삶을 실제를 실감하는 식으로 삶이 바뀝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